다음의 글은 김문회 교수가 쓴 대주신을 찾아서 이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병목 교수에 따르면 왕망이 실각한 후 김일제 일족들은 피해 숙청을 피해 자신의 고향인 휴도국으로 도주하여 성을 왕씨로 바꾸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휴도국 고지에 있는 비석으로 확인이 된답니다. 그 시기에 김일제 후손 중 한 갈래가 신라로 들어오고 그 내력이 문무왕릉비에 새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김은혜 교수의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읽은 책을 통하여 여러 다른 저자들의 생각 등도 엿볼 수 있어 그 읽는 재미가 큽니다. 김병모 교수는 허왕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를 써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고고학계의 원로분이십니다. 자신의 까만 피부를 실마리로 해서 그 의학의 원인을 찾아 고대 인도의 아이타국까지 거슬러 올라간 그의 상상력은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 흥미롭지만 그의 주장에 대한 반론 또한 적지 않음을 우리는 함께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 김병모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종기 씨가 쓰신 가야공주 일본의 가다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에서조차 품절이고 도서관에서조차 찾기 쉽지 않은 책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크죠. 이종기 씨의 주장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이른 시기에 그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의 연구에 몰두했던 한 학자의 진영을 볼 수 있어 일종의 경외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너무 옛날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여하튼 허화곡의 역사에 대해 나름 전문가이신 김병모 교수께서 김일제에게까지 그 관심의 영역을 넓히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휴도국의 고지는 아마도 기련산맥 일대 혹은 하서회랑 초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음산산맥 일대일 수도 있겠고요. 그곳에서 왕씨로 개명하고 숨어 살았다고 하니 김병모 교수의 책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크지만 그 책을 찾기 또한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병모 교수의 주장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또한 흥미로운 글도 있어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글은 장진쾌이가 쓴 흉노 제국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정권은 독일 흉노의 수장 유연 제위 304년부터 310년이 수립했다. 독일 흉노는 서한 시기에 한나라에 투항한 효도왕의 후손들을 이르는 말이다. 하무제 시기 곽거병이 서역을 관리하고 있을 때였다. 흉노의 효도왕과 호냐왕은 전쟁에서 연이의 실패를 거듭하자 선우의 눈을 피해 한나라에 투항할 마음을 먹었다. 효도왕이 마음을 바꿔 먹고 결국 호냐왕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효도부는 호냐왕의 통치망을 벗어나기 위해 그를 배반했고 결국 곽거병에게 진압당하고 말았다. 그 후 그들은 농소에서 상군 일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유연의 자는 원해로 독일 흉노의 최고 지도자이다. 그는 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남흉노 선유의 아들인 좌부수 유표의 자식이라고 했다. 1195년 유표가 좌현 왕위를 계승할 때 그의 나이 15세 이상으로 추정된다. 유연이 태어났을 때가 250년 전후인데 그때 유표의 나이가 거의 70세에 가까웠다. 그렇게 연로한 나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독일부는 애초에 남흉노와의 관할하에 있지도 않았다. 유연은 어려서 중원 내지에서 생활하며 중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 그는 상당히 유명한 유학자 최유에게 모시, 경시형, 사마상서 등을 배운 고도의 지식인이었다. 그는 학문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뛰어났는데 특히 활솜씨가 출중하고 체력은 따라잡을 이가 없을 정도였다. 유비, 관우, 조조, 송권 등이 활약하던 삼국시대는 사마시들이 조이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건국함으로써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후한이 멸망하고서 드디어 중한이 다시 하나로 통일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진나라를 세운 사마시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고륙상전의 난을 일으키는데 이를 역사에서는 팔왕의 난이라고 합니다.
격화된 팔왕해나는 결국 바깥 이민족대 군대까지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 중원은 또다시 5.16국 시대라는 전화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시들의 잔존 무리들은 남쪽으로 도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진나라를 세우니 이를 동진이라고 하고 이때를 남북조 시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5호 16국 시대의 첫 장을 여는 것이 바로 김일제의 후손 독일 흉노 출신의 유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철저하게 한화된 흉노인이었습니다. 그가 흉노족 무리를 이끌고 한족의 내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조차도 결국 한족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었겠죠. 과거 김일제가 그러했듯이 그도 처음 시작은 한족 왕족에 충성을 다하는 흉노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도 김일제와 같은 효도왕의 후손인 독일 흉노였고요. 일반적으로 김일제의 후손들이 왕망에 난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중원의 땅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한 말기 관료였던 김상이나 김선 등의 예로 알 수 있듯이 김일제의 후손들은 한족에 동화되어 그 일부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제가 죽은 이후 수백 년 세월이 흐르고 후한조차 멸망하고 그 다시 삼국시대라는 분열의 시대를 거쳐 그 삼국시대조차 막을 내린 시기에 김일제와 동족이었던 독일 흉노가 엄연히 중원의 변방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게 모르게 외면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일제의 직계들과 독일 흉노가 얼마나 가깝게 서로 통교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더 철저하게 하나 되었는지를 두고 서로 경쟁했을지조차 모를 일이죠. 그리고 더더욱 서로를 경계하며 척을 지고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독일 흉노가 남흉노와는 별개의 세력으로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며 김일제가 죽은 이후에도 수백 년간이나 존속했던 사실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해서였던 간에 원치 않았던 간에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걸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은 것은 만큼은 필히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연지의 일가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겠죠. 근데 그 이전 과거에 역적으로 몰린다는 것은 멸문지화를 의미했습니다. 더욱 심하게는 삼족을 멸했다고도 하는데 삼족은 친가와 처가 외에도 외가로서 이를 모두 멸함으로써 아예 그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사람의 일인지라 약간의 빈틈은 있어 왔고 그중 몇몇은 도주하여 세상과 등을 지고 속세를 떠나 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를 왕망의 흥망성쇠의 과정에 대입하여 보면 신나라 멸망 이후 김일제의 자손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얼마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언저리에서 다 함께 단물을 빨던 김일제의 후손들은 왕망의 몰락과 함께 그 화도 함께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 말에 미관 말직이나마 얻어 지배층에 속했던 김일제의 자손들조차 그 화를 면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논하기에 앞서 이야기하자면 김일제의 후손들이 한반도 내지로 흘러들어와 가야와 신라의 왕가를 형성했다는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신라 문무왕의 비문이 단지 조선의 공적을 부풀리기 위해 쓰여진 수단에 불과했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더 큽니다. 훨씬 설득력이 있죠. 그럼에도 중국에서 후한이 멸망하고 5호 16국의 시대가 들어서고 한반도 내에서는 낙랑국 대방군 등 후한의 정치 세력이 몰락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 같은 주장을 일소로 붙이는 것은 다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김할지란 이름을 근거로 추측해 본다면 한반도로 건너 들어온 흉노족이 김일제의 독일 흉노족 중에서도 연지 가문의 일가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로와 석탈의 대결이 연장 진계의 동방정벌 당시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로 건너는 석탈의 계열과 이후 왕망의 몰락과 함께 그 화를 피해 한반도로 이주해 들어온 김수로계의 투쟁의 역사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대에는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 들어올 때 육로보다는 해로가 더욱 수월했을 것입니다. 연안선을 따라 현재의 김해 지역까지 오는 길이 비록 험난했다고는 해도 그래도 여러모로 육로보다는 해로가 유리했겠죠. 일부에서는 신라 왕족의 구분 양식이 스키타이의 쿠르간에서 유래됐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 거리와 시대의 간극을 고려한다면 이런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일 수도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는 단지 스키타이와 흉노 그리고 신라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일본 열도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전방 후원분이라는 매우 독특한 양식의 고분들이 있습니다. 전방 후원분이란 원형의 봉분과 사다리꼴의 사각형 봉분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고분으로 흡사 열쇠 구멍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 고분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닌토쿠 천왕릉을 추정으로 추정되는 다이센 릉의 경우에는 그 길이가 거의 500m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봉분의 모양만을 본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봉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방 후원분이라는 묘지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 거대한 봉분을 감싸고 있는 해자의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에서 이 같은 해자는 저승과 이승을 가르는 경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스키타이의 쿠르간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해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심해 볼 만한 부분도 있죠. 봉분의 형태는 열쇠구멍 형태로 일부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양식은 지켜진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사에서 3세기 말에서 6세기까지를 고분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해의 정착과 김수록의 일파가 다시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는 일부의 주장을 고려한다 해본다면 혹시 일본의 전방 후원분도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로 넘어간 스키타이 흉노의 영향은 아닐까요? 김수로와 김할지를 흉노계로 보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역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일본 천황의 가계와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후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의 역사에서도 그 흔적은 보입니다. 각국은 단군시나 일본서기 만주 원류고 등 각기 다른 그들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각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이면의 진실을 들춰 세상에 알릴 뿐 그들이 옳다 틀리다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